플러스 8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9천만 원까지 간 이 롤러코스터 경험을 하신 구독자분의 사연입니다. 이분 사연 보면서 야 진짜 요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시장 분위기 따라서 막 주식 사고 팔고 옮겨 다니는 것의 위험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욕심내다가 계좌에 9천만 원 손실 보셨다는 게 딱 제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자극적이다. 아니 9천만 원 손실을 보려면 원금이 얼마이신 건가. 근데 읽어봤더니 아니 심지어 20대 청년이세요. 프로게이머이신 것 같고 수상 경력도 있고 해서 돈을 일찍 버신 거 아닐까 싶어요. 사회생활 일찍 하시고 작년 상승장에 취해서 소중하게 번 돈들을 또 급등주 타서 손실 보셨었대요. 그 경험을 공유해 주신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프로게이머 게임 하시는 분들 복귀하시거든요. 제가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좋아했는데 프로게이머 분들은 게임 끝나면 바로 복귀해요. 아시죠? 그래서 역시 게이머시라 그런지 냉정하게 되게 본인의 실수를 싹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다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작년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이렇게 알짜 우량 주식으로 돈을 잘 벌고 계셨대요. 알파벳, 엑소모빌, 어도비, 리얼티인컴, 마소 같은 걸로 돈을 잘 벌고 계셨는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2021년 초 딱 지금 같은 시기거든요. 갑자기 중소형주 열풍이 부니까 오케이 이거 다 팔아가지고 중소형주 가서 더 벌고 다시 돌아가자. 우리 다 한 번씩 하는 생각이죠. 중소형주 사가지고 돈 바짝 불린 다음에 알파벳 다시 넣어놔야지. 아니면 이제 배당주 사놔야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리얼티인컴 좋은 거 알겠는데 여기 중소형주로 빵처럼 펑펑 불려가지고 리얼티인컴 나중에 넣고 배당 받으면서 살아야지 생각하잖아요. 우리 저도 뭐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씩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장이 너무 좋을 때. 심지어 이제 이분이 중소형주가 하도 계속 오르니까 따라 탔는데 심지어 중소형주가 떨어져도 계속 매수했대요. 심지어 이제 나머지 들고 있던 엑소모빌, 구글 다 팔아가지고 계속 중소형 성장주 물타기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작년에 장이 너무 좋아서 예전까지는 무조건 사면 다 올랐대요. 다시 반등했대요. 작년 2020년 코로나 이후 돈 풀기 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끝없이 떨어지더라. 2021년 초에 원래 그랬거든요. 금리 인상하면서 돈 거두기 하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주식들로 구성을 한 거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지나고 나면 아니 내 포트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지? 소위 말하는 잡주가 돼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우량주 하기로 마음먹어 놓고 다 테마주만 들어있는 거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분은 이제 조금 빠르게 판단하셔가지고 뭐 본전에 나오신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저는 이 주식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유전자 생명공학 회사 혹시 아쿠아 바운티라고 아세요? 아니 제가 미국 주식을 7년째인가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거든요.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근데 보세요. 올해 초 보세요. 급등하니까 이게 작년 대비 6배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요. 작년에 그랬거든요. 올해 초까지. 그리고 12불 갔던 게 지금 2불 와 있습니다. 2불. 뭐 마이너스 90% 들고 있었으면 만약에 참 이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눈을 멀게 하는. 그러니까 이 주식이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급등하면은 따라타게 돼요. 사람이라서.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전기 버스 회사 프로테라 버스계 테슬라라 그러면서 작년에 막 근데 한 달이 뭐예요? 한 몇 주 만에 급락해서 이 구독자분도 아직도 물려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차마 손절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주식이고 나쁜 주식을 떠나서 저도 이런 거 겪어보고 나서는 급등주 안 들어갑니다. 크게 계좌가 녹아내거든요. 기껏 마소, 애플로 번 거 이런 걸로 다 날립니다. 순식간에. 제가 잘 벌어놓고도. 그래서 이제 이분도 아주 복귀를 차분하게 해주셨는데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뭐든 사면 오르는 장세 경험. 이제 이분이 욕심이 났다. 막 수익이 취해가지고 계속 더 많이 빠르게 오르는 자산으로 리밸런싱. 쉽게 말하면 지금 안 오르는 거 막 팔고 지금 오르는 걸로 달려드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오르니까. 그런 저를 마주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가지아 외치면서 설레면서 주식창을 봤대요.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어떤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과 난 달라. 난 그들과 다를 거야. 무지성 매매를 똑같이 했다.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때는 다 무지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저도 이제 매매하게 되거든요. 가지아 이러면서. 왜냐면 난 고점에 안 물릴 거야 이러면서. 저도 그러죠. 급등주 따라 탈 때는 그래 나보다 더 비싸게 산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막 계좌 신고가 달성해 나가는데 취해서 끝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살았다. 네, 이때 생생한 복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수익을 당연시하는 생각은 주가 폭락이 오면 치유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좌 수익이 8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플러스 8천만 원. 이분이 프로게이머셔서 시드를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20대 청년이신데 부러울 정도로. 근데 이제 올해 초 폭락장에 마이너스 9천만 원까지 빠진 겁니다. 와, 이러면 개인적인 생각은 1억 7천 날린 걸로 기억이 나요. 아시죠? 자기가 최대로 벌었던 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나 8천 벌었다가 9천 빠졌다? 그러면 1억 7천 날렸다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자기 뇌는 맞죠? 그래서 그 1억 7천을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메꾸려고 하다가 더 날리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이분도 정말 끔찍하고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굳건했는데 이제 그래도 버티고
다행히 올해 장이 좋아가지고 또 반등 나와서 그래도 본전에 나온 것들도 있고 지금은 그래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 많이 회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한 번 손해나면은 복구하는 게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 한 번 이렇게 크게 되어보시니까 확실히 복귀도 하고 아마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치열하게 고민하신 다음에 이제 딱 장기적으로 확신 가질 수 있는 주식에 잃지 않는 투자하려고 마음먹고 완전히 포트폴리오 바꿔놓고 그냥 안 건드린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투자금이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이 시드를 모으고 이렇게 운용하시는 건 대단하고요. 근데 마이너스 9천 빠졌다가 이제 이번에 11월 13일 날 최근에 이제 전고점까지 다시 온 거예요. 1년 버텨가지고.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신 거죠. 엄청난 스릴을 맛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해 초 광기로 인한 폭락을 경험하시고 본인이 심리적으로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게임, NFT, 메타버스 이런 쪽에 막 열광하는데 본인은 딱 이럴 때 잘못해서 투자하면 망하기 좋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안 흔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반토막 한번 나본 거 본전 돌리려면 너무 힘든 거를 느끼셨기 때문에 이제는 차라리 지루하더라도 안 잃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공감되는 얘기였습니다. 확실히 현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량주 중에 저평가 있는 걸로 사서 놔둔다고 하십니다. 그게 좋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한 번씩 탐욕이 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또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하나 고백을 하자면, 여러분 혹시 이 종목을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건 방송에서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주식인데 유니티 바이오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유니티 바이오.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눈이 돌아서 산 주식인데요. 샀다가 이제 손절한 건데 이게 노화 방지 기술을 가진 바이오 회사입니다. 바이오 회사. 제가 보세요. 진시황도 탐낸 불로 장생의 기술. 제프 베조스도 투자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뭐 억만장자가 투자했다 이런 말 그다음부터 안 믿거든요. 뭐 손정희가 투자했다, 빌 게이츠가 투자했다, 저 이런 말 안 믿습니다. 근데 참 사람 눈이 돌아가면 그런 걸 막 믿게 돼요. 월가 억만장자들이 노화 방지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아요? 이제 아니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 정도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로장생에 투자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야 근데 베조스랑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했대. 그러면 좀 나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아직까지 연구하는 기업이니까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아무거나 다 오르는 장세였으니까 막 급등하길래 급등하면은 뭔가 있어 보여요. 그 주식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호재가 있을 거야 라는 상상과 함께 따라 들어가서 요렇게 샀다가 이제 흘러내리는 거죠. 요렇게 뭐 지금 마이너스 90% 가는 거죠. 이렇게. 물론 저는 손절했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했던 실수 중에 가장 멍청했던 실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로장생주에 제가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써놨습니다. 탐욕 부리다가 계좌 녹는다. 혼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적 없는 주가의 바닥은 0에 수렴한다.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 날아가는 주식 중에 실적이 안 받쳐주는 주식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0까지 내리꽂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은 무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당한 저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불로장생주.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나 겪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창피하지만 써놓는 겁니다. 스스로한테. 부들부들하지만 다시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런 것만 안 날려도 어딘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남의 말 믿고 투자하지 마시고 제 말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덜 벌더라도 잃지 않는 혹은 확신이 있는 주식에 투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욕계좌 이분도 똑같이 겪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탐욕계좌는 소액으로만 합니다. 소액으로만. 이제 그래서 뭐 지금 시황에 대해서는 조금 뭐 조심스러운데 제가 개미 투자자들 심리를 볼 때 심리 지표로 가장 체크 많이 하는 게 요건데요. 기사가 마침 났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려운 말로 콜 옵션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상승에 과도하게 얼마나 투기적으로 베팅했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올해 1월 꼭지에도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보라색입니다. 지금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들이 빚내서 상승에 베팅을 많이 했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코스닥 신용 매수 하시는 것과 같은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옵션 광기가 불고 있다. 작년하고 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눈이 멀거든요. 막 진짜 좀만 벌고 나오자 이랬다가 물려서 순식간에 그 분위기, 장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거든요. 막 끝없이 갈 것 같다가 가지야 하다가 갑자기 식어버립니다. 되게 배신감 느껴져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마인드 컨트롤 차원에서 얘기해봤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더 벌겠다고 좋은 주식 잘 놔뒀던 거 팔고 이상한 중소형주 가는 게 오히려 낭패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제 경험담입니다. 이 구독자분도 경험담 주셨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구독자분이 중소형주 그냥 안 사고 그때 알파벳, 엑소모빌, 어도비, 리얼티인컴, 마소 놔뒀으면 수익률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스트레스 안 받고 수익률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중소형주로 더 버셨을 수도 있지만 참 좋은 주식 이렇게 알짜 주식만 골라 놓으셔놓고 저도 한 번 더 마음을 다졌습니다. 25일이죠. 추수감사절 휴장이 있습니다. 이때 그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